음성으로 듣는 경제뉴스 요약 보이스 머니뉴스. 9월 6일 보이스머니 뉴스 개요 1.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CPI 쇼크의 전염. 2. 디지털 자산시장 정보, 2개의 서사. 3. 부동산 부문 동향, 엇갈리는 정책의 방향성. 4. 자산군 통합 분석 및 전략적 전망. 오늘의 자산시장 분석, 인플레이션 충격과 정책의 불협화음.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오늘의 통합시장 환경, 인플레이션 쇼크와 정책의 분기점. 오늘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 하나의 거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여러 자산군에 걸쳐 강력하고 통일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유동성 위험 자산 전반에 걸쳐 즉각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심리를 촉발시켰습니다. 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일일 변동성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으나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고금리라는 거시적 압박 사이에서 복잡한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시장 서사는 명확합니다. 단일 데이터 쇼크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에 대한 재평가를 강제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킨 것입니다. 주요 시장 지표 상세 분석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620.42, 간밤에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술주 매도세에 직접 반응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주도, 코스닥 지수 845.15,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를 추종하며 2차 전지 및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임, 원퍼 달러 환율 1335.4원,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 강화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로 국내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 압력 가중, 비트코인, BTC 가격, USD,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거의 동일한 궤적으로 급락하며 거시경제 충격 시 전통 위험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재확인,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주간 플러스 0.03%, 극히 낮은 거래량 속에서 기록된 미미한 상승으로 견고한 회복세보다는 시장의 취약성을 시사. 지배적 서사 개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단일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며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급격히 후퇴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재조정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그 파동은 한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를 변동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절연되어 있었으나 높은 수준의 국내 기준금리와 수요 진작책과 대출 규제가 충돌하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CPI 쇼크의 전염. 본 섹션에서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심층 분석합니다. 오늘의 시장은 국내 고유의 동력보다는 글로벌 거시경제 압력에 직접적인 수신자로서 기능했습니다. 분석은 미국의 단일 경제 지표가 어떻게 한국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행동과 핵심 섹터의 성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을 형성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시장의 맥박, 지수 성과와 외국인의 이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56%와 1.10% 하락하며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핵심 동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매도세가 아니라 글로벌 위험인식이 고조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플라이 투 세이프티 현상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 자본은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이탈하여 미국 달러화 자산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 시장은 그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증시 하락은 국내 기업이나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간밤에 발표된 미국 1월 CPI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현상의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경로가 드러납니다. 방화세, 미국의 1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준 정책의 재가격화, 금융시장은 이 데이터를 확인한 즉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3월 또는 5월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혹은 그 이후로 밀려나는 쪽으로 기대가 수정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친 영향, 이는 미 국채금리의 급등과 주식시장의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통화 효과, 보다 매파적인 연준은 미 달러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본 유출,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보유 자산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차손 위험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결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매도하고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관찰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와 코스피 지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섹터 스포트라이트, 성장주가 직격탄을 맞다. 오늘 시장 하락은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수출 지향적인 섹터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업계 리더들은 미국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매도세와 동조하며 상당한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역시 급락했습니다. 전기차, EV 섹터는 소비자 심리와 경제 전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로 간주되는 바이오 섹터 또한 전반적인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 섹터의 부진은 단순히 시장 전반의 부정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높아진 금리 기대감이 장기 듀레이션, 롱 듀레이션, 자산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시장의 섹터별 차별화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기술 및 바이오와 같은 성장 섹터는 장기 듀레이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현재 시장 가치의 상당 부분이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현금 흐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야 합니다. 이 할인율은 미 국채금리와 같은 무위험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CPI 데이터 쇼크로 인해 시장이 더 높게, 더 오래, higher for longer 지속될 금리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미래 이익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기업 가치가 먼 미래의 성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증폭됩니다. 따라서 CPI 뉴스는 이들 한국의 특정 성장 섹터에 대해 즉각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큰 폭의 가치평가 재설정, 밸류에이션 리셋을 촉발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들 섹터가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 디지털 자산 시장 정보, 두 개의 서사.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흥미로운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움직인 것과 동일한 거시 경제적 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의 이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우 다른 궤도를 시사하는 중요한 구조적, 규제적 발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가격 움직임과 거시경제 상관관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는 CPI 발표 이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의 부정적인 반응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현재 시장 환경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대부분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나 디지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고베타, 하이베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되고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될 때 암호화폐는 기술주와 함께 매도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규제와 기관의 지평, 강세의 저류, 부정적인 가격 움직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잠재적인 주요 총과제가 부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FSC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해당 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된 이후의 후속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험은 강력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아이비트는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만 개 이상의 BTC를 축적하는 등 막대한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투자 수단에 대한 엄청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존재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기술적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레이어 2 솔루션의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설계된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기술적 개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재 단기적인 순환적 역풍과 장기적인 구조적 순풍 사이에 강력한 긴장관계에 의해 정의됩니다. 현재 가격은 CPI와 같은 거시경제 데이터의 노예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생태계는 규제, 기관 상품 제공, 핵심 기술이라는 미시적 혁신을 통해 강화되고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 하락은 CPI 데이터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 인과관계는 주식시장과 동일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매퍼적 연준, 강달러, 위험자산으로부터의 도피. 이는 단기 트레이더와 투기자들에게 지배적인 서사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위의 검토 소식, 블랙록 ETF의 자금 유입 데이터, 그리고 이더리움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일일 가격 변동과는 무관한 자산 클래스의 근본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신호들입니다. 거시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가격 약세는 이러한 미시적 발전에 기반한 장기적 논제를 신뢰하는 투자자에게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ETF의 승인 가능성은 다음 분기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국내 자본을 시장으로 유입시켜 한국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가격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3. 부동산 부문 동향, 엇갈리는 정책의 방향성. 본 섹션에서는 비유동성과 국내 정책 및 금리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정부 접근 방식에 내재된 충돌입니다. 정부는 특정 계층의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신용을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그늘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정부는 오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정책 신호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수요 측면 부양책.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정 인구 집단의 초기 자금 부담, 즉 계약금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용 측면 제한책.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체에 걸쳐 더 엄격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차주의 소득에서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므로 LTV와 무관하게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에 직접적인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LTV 완화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고 DSR 강화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순효과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근본적인 장벽은 계약금, LTV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과 DSR 규제로 인한 원리금 상환 능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충돌 과정을 살펴보면 그 비효율성이 명확해집니다. LTV 완화 정책은 초기 자본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더 높은 LTV를 허용함으로써 구매자는 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이론적으로는 수요를 진작시킵니다. 반면 DSR 강화 정책은 지속적인 상환 능력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소득 대비 총 대출 상환액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 두 정책 위에 군림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은 한국은행 BOK의 기준금리입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는 주어진 대출 원금에 대한 월 상환액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는 완화된 LTV 덕분에 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대출 신청 단계에서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풀려진 월 상환액이 새로운 DSR 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DSR과 고금리가 LTV 완화의 혜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기능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장 건전성 점검, 취약하고 양극화된 시장 최신 데이터는 부동산 시장이 건강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극히 저조한 거래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각하고 확대되는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라는 헤드라인은 시장의 실상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서울과 지방 간의 깊은 양극화, bifurcation, 그리고 서울의 겉보기 강세가 견고한 수요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취약성, fragility를 특징으로 합니다. 첫째, 서울과 지방 간의 가격 격차 확대는 불확실한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자본을 가진 구매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시장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 낮은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은 매우 약한 신호입니다. 이는 새로운 구매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러한 높은 가격에 소수의 거래만이 성사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잠재 구매자들은 고금리와 DSR 상한선으로 인한 구매 여력 부족으로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시장이 회복세가 아닌 교착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어떠한 부정적인 충격, 추가 금리 인상, 경제 전망 악화이 발생할 경우 매도자들의 저항선이 쉽게 무너지고 급격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V,
자산군 통합 분석 및 전략적 전망본 마지막 섹션에서는 세 가지 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여 자본 흐름과 투자 심리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구축합니다. 오늘의 지배적인 서사를 규명하고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와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본 흐름과 상관관계, 통일된 위험 회피 신호.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명확하게 상호 연관된 위험 회피 자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은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도과 디지털 자산시장 가격 하락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흐름의 수혜자는 미국 달러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로 증명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비유동성으로 인해 이러한 빠른 자본 흐름에서는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 기저에 있는 동인, 즉 고금리는 다른 시장의 심리를 냉각시키는 것과 동일한 힘입니다. 아래의 표는 본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시각적이고 정량적으로 종합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지표를 넘어 자산군 간의 관계와 그들의 주요 동인을 설명함으로써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교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자산군별 상관관계 및 전망 매트릭스, 한국 주식 부정적 중립 약세로 전망, 차기 미국 인플레이션, PCE 및 고용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 매우 높음, 디지털 자산 부정적 단기적 약세로 전망, 장기적 강세, 금융위 ETF 결정, 기관자금 유입, 한국 부동산 정체 약세로 전망, 한국은행이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정체 국면 지속 전망, 지배적 서사와 미래 시나리오, 가장 중요한 주제, 글로벌 거시경제가 국내 서사를 압도한다. 미국의 단일 데이터 포인트는 국내의 어떤 정책이나 기업 뉴스보다 한국 금융자산에 더 심오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 연준의 정책 방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1. 기본 시나리오, 끈질긴 인플레이션. 만약 향후 발표될 미국의 경제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면 현재의 위험 회피 환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 달러 강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동결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2. 강세 시나리오, 인플레이션 둔화. 만약 이번 CPI 보고서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었고 향후 데이터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의 재개를 보여준다면 시장은 급격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약세, 외국인 자금의 코스피 복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을 촉발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연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어 부동산 시장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통찰 및 핵심 리스크 요인, 미국 거시 데이터 모니터링. 한국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국내가 아닌 미국의 지표입니다. 차기 미국 PCE 물가지수와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경로를 결정하고 이는 곧 글로벌 위험 심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국내 규제당국 주식, 암호화폐의 경우 핵심적인 개별 촉매제는 금융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긍정적인 발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적으로나마 글로벌 추세와 탈동조화, 디커플링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호에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변수는 오직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뿐입니다. 투자자들은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플레이션과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어조 변화를 포착해야 합니다. 정부의 미시적인 규제 정책들은 부차적인 소음에 가깝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 세 자산군 모두에 걸쳐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 더 높게, 더 오래, higher for longer 금리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유동성을 제약하고 자산 가치를 억누르며 차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자산에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